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해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 결정으로 오는 2025년 폐지를 앞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틀 안에서 수능 문제를 내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이 교육 관련 당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능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이른바 물수능 논란이 일자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당정은 우선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위해 출제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으로 보고 수능에서 배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에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다만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공교육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특히 대형 입시 학원의 거짓, 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을 흡수할 방안으로는 EBS와 방과 후 자율수강권 지원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막고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당정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토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학교 지위를 유지시켜주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정 협의에 참석한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반박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대학 입시가 갖는 사회 악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정부는 당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학부모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달 안에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입 수능 시험에서 이른바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을 제외하라고 지시하면서 약자인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과 관련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면서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기존 메시지는 변별력을 유지하되 문제를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라는 것이라면서 교육과정 안에서도 변별력 높은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 함께 오늘 당정의 발표 내용 그리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겪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한 기사에선 대통령이 이제 킬러 문항을 제외하라고 지시하면서 약자인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만 아무튼 이 발표 오늘 당정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킬러 문항이 변별력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킬러 문항을 지목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수능이 영어가 절대평가고 국어, 수학하고 탐구 과목이 상대평가인데 네. 국어 1교시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감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갑자기 국어 지문이 굉장히 길게 출제가 되고 45문제가 국어 문제인데 1번부터 17번까지가 비문학입니다. 독서 네. 파트라고 하는 영역인데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 뭐 경제 문제라든지 뭐 세계적인 환율 문제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지문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 예시로 보여주면서 네. 이런 것들을 물리나 화학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문과 학생들이 과연 풀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된 것들이 매 해마다 지금 나타났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을 일견으로 보면은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인 거고 또 학생들이 이거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지적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떨 때는
그게 교과서 밖의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려웠다 또 이렇게 특정하기도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었고 예. 간혹 가다 보면은 정말 이 부분들은 이해하기조차도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문제였었는데 지금 이번에 지적은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일반 학생들을 모두 다 대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예.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변별력은 어느 정도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시험의 어떤 그 본질적 가치라고 또 평가를 했듯이 예. 최상위권 변별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초고난도 문제는 어떤 그 사교육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이 된 것 같고 사실 지금까지 뭐 매해마다 뭐 한두 문제 정도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 것들은 사실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수능이 쉬워지는 건지, 그래서 사교육이 좀 줄어들 것인지가 관건인데 그런 거와 관련된 질문을 지금 대표님과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3월부터 이런 문항을 빼라고 여러 번 지시했는데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이게 반영이 안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공정수능에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당장 6월 28일이 그 채점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때는 혼란이 없을까요? 지금 그 6월 1일 날 시험 봤던 것이 6월 28일 날 이제 다음 주에 결과가 네. 나오죠. 이 결과가 사실은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재수생들이랑 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시험입니다. 9월 달에 평가 모의고사가 있지만 네. 그 시험의 결과는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 종료되는 그 이후에 그 결과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6월 달에 봤던 시험의 결과는 내가 수능 때 어느 정도 점수가 예측이 되는지 그래서 정시 때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시 대학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네. 중요한 시험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발표된 내용이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출제 기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등수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인 국가에서 시행을 해주는 어떤 그 통계적인 예측의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수시 원서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또 놓여져 있는 거고 또 6월 28일 결과가 나오면은 네. 정말로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웠다라든지 또 정답률이라든지 문항별로 정답률이 지금 그 평가원에서는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기존 때 보통적인 정답률보다 얼마만큼 더 어려워졌다라든지 예. 또는 이 정도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표준 점수가 얼마만큼 상승을 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통계 수치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이 정확했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과도하게 해석을 했는지 이런 지표도 사실은 당장 다음 주에 나오게 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 과도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원인이 실제 문제를 어렵게 출제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금년도 수험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할 때 이제 대상층들인데 네. 학력 수준의 문제인지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실제 또 재수생들이 6월 달에 평가 모의고사에 다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 재수생의 그 원서 접수가 거의 한 15만 명대에 달하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서 본수능 때 나타나는 그 반수생들이 한 8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럼 그런 학생들은 6월 달 평가원 시험 문제가 과연 쉽게 받아들여졌을지 어렵게 받아들여졌을지 사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통계 데이터에 안 잡히는 부분들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 대체할 것으로 이제 준 킬러 문항들이 이제 대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 준 킬러 문항은 어떻게 구분할 것이고 또 어떤 시스템으로 출제를 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우선 출제 방식으로 보면은 교과서 밖의 지문은 출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교과서 바깥에 있는 지문 내용들이 국어 특히 독서 파트 1번에서 17번까지 배치되는 것은 사실상 없어진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표현이 교과서 밖에서 출제하게 되면은 무조건 어렵다 또는 네. 교과서 안에서 출제하면은 무조건 쉽다. 사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예. 그에 마다 매년마다 어떤 수험생들의 수준도 달라지고 네. 또 같은 교과서 범위 내라고 하지만은 질문의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오지선다로 출제가 되는데 오지선다의 그 어떤 그 제시된 어떤 보기의 예시문 자체가 또 어떻게 또 구성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도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서 또 변별력은 확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풀어왔던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바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예.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로서 뭐 질문의 각도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로서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쉽다, 어렵다 이렇게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 관련해서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틀 안에서 수능 문제를 내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오늘 당정이 처음으로 교육 관련 회의를 열기도 했고 대응책을 모색했는데 저희가 지금 관련 얘기를 임성호 대표하고 나누고 있거든요. 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평가원이 감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혹시라도 이제 출제원이 위원들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누가 참여할지 의문인 상황에서 자,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사실 마이크 차시면서 이 관련한 좀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어떤 분위기로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그 채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급박하게 발표된 것도 그 평소에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데요. 사실은 또 담당 어떤 국장의 어떤 경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감사에 착수한다라든지 지금 막 나오듯이 평가원장이 사임을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이면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뭔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빠른 스피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지금 모의고사에서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에서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이제 현직 선생님들도 상당수 많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이제 될 텐데 사실 이런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평가원 모의고사라든지 실제 또 본수능에서 출제 위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를 꺼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뭐 잘못 출제를 하게 됐다가는 뭔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불안감들이 실제 일선 출제위원회 어떤 그 해당 스펙트럼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크게 심리적인 어떤 부담이 될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출제위원 선정도 현재보다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킬러 문항 배제 또 공정수능 언급 이후 관련해서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담당 기자가 이제 취재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기로 하고 아까 대표님께서 이분법적인 사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정은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출제 기법을 공교육 안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교육 과정 그리고 학교 교육 그 교과서죠. 그 교과서 범위에서 보는 지문들, 보는 문제들 또 조금 더 학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EBS에서 봤던 볼 수 있었던 부분의 컨텐츠들이 출제로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교과서 밖의 거라든지 뭔가 융합적인 형태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은 어렵다라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빼게 되면 아무래도 쉽다는 쪽으로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어떤 그 합리적인 예측이겠죠. 그런데 시험의 어떤 그 본질적 가치가 변별력 확보에 있다. 그렇다면은 최상위권 1%, 2%, 3% 들어온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변별력은 기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4% 안에 들어온 1등급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뭔가 변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교과서 범위 내로 축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중간 난이도 이상의 부분의 문제들 보통 뭐 정답률이 초고난도 문제는 한 5에서 한 10% 정도밖에 못 푸는 문제들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평상시 한 20~30% 되는 문제들의 정답률에 있는 문제들도 뭐 질문의 각도라든지 보기 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화를 시켜줘서라도 상위권대의 변별력 확보에는 뭔가 조금 그 평가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간 이상의 난이도 정도 문제가 사실은 초고난도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문항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구도로서는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킬러 문항이 이제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혹은 또 최상위권 안에서도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지금 변별력을 나누는 그런 문항들이었었는데 지금 이런 문항들이 없어지고 나면 수능 그 등급 변화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입시 전략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쉽게 출제를 하지 않고 변별력을 기하면서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겠다. 예상대로 적중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현재 초고난도가 문제가 없어지고 교과서를 충실히 하면은 최상위권 학생들도 충분한 평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예상 밖으로 시험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게 출제되는 것으로 반응이 나타났고 네. 실제 뭐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뭐 1등급 커트라인이 만점을 맞아야 된다라든지 또는 전 과목에 만점을 맞고도 원하는 상위권 대학에 불합격한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를 다 만점을 맞았는데 탐구 과목은 2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과학탐구에서 2과목을 선택했는데 2과목 중에서 같이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어떤 과목은 쉽게 출제되고 어떤 과목은 어렵게 출제돼서 표준 점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같은 만점을 맞고도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는 학생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려했던 최상위권의 변별력의 문제는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러한 최상위권의 변별력 기론의 문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바뀌어진 거죠. 예. 앞으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또 학생들은 적응을 해야 되는 또 적응의 어떤 그 시점이라든지 또는 그런 또 문항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또 부담도 지금 동시에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 안팎기냐의 문제로서는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공정하게 어떻게 상위권, 최상위권 변별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9월 6일 날 평가 모의고사를 보지 않고서는 사실 어떤 변화가 기술적으로 지금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예년보다 수험생의 이목을 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잠깐 정리해보면 킬러 문항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교육당국과 또 이른바 쪽집게 수능 기술로 배불려왔던 학원가 사이에 어떤 그 이권 카르텔 해체에 당국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교육당국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고 오늘은 입시 전문가이신 임성호 대표와 함께 그 시각에서 한번 현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선 이번 논란으로 재수생이 늘 것이다. 중위권이 혼란이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혼란이 가장 크게 예상되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수험생들은? 당장 수험생 입장에서 6월 평가원 결과를 사실은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채점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데 9월 6일 날 평가원 시험을 봤는데 문제 출제의 어떤 그 컨텐츠 내용도 바뀌어졌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바뀌어져서 정상적인 작동으로 원하는 대로 갔으면 괜찮은데 원하는 결과값으로 안 나왔을 경우에 수험생들이 또 다른 뭐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형태는 너무 쉽게 출제된 것으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본수능 때는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바뀌어진 내용 자체가 이 정도의 어떤 그 변별력이라든지 어려움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렵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험생들은.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원래 당초에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획대로 실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수능이 94학년도부터 지금 30년 넘게 진행을 해왔지만은 거의 맞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변화보다는 출제 기존 예전의 어떤 예년의 어떤 그 출제 패턴의 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험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교과서 밖에서 출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졌다라는 거. 그러면은 기존에 출제했던 고난도 문제들 중에서 교과서 안에서 나왔고 또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제가 새로운 어떤 그 고난도 문제의 킬러 문항으로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기출 형태의 어떤 그 적응을 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본다라든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 혼란은 야기되긴 했지만 목적은 사교육비 절감이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는 어느 정도 그 사교육비 절감을 이뤘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곤 있는데 이번에 그때와 같이 이번 대책 추진하면서 혹시나 그 사교육비를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교육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그런 어떤 그 목적의 달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고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뭐 대비를 시켜주는 곳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은 출제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콘텐츠를 계속 받아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도 아닌 거고 어차피 대학 입시에서는 1, 2점 차이로 해서 보면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된다라고 하면은 쉬워지면 쉬워진 대로 만점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네. 또는 패턴이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예전처럼 나오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험생에서 전체적인 평균적인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를 당장 이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이 사임했다는 속보를 확인하면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의 브리핑을 4시간 만에 수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진위가 왜곡됐고 핵심은 사교육비 절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수험생들 혼란과 물수능 논란까지 불거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오늘 오전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고 적정한 난이도도 확보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도 학원만 배불리는 사교육 문제에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수능 언급을 놓고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있다는 여당, 그리고 부적절한 언급이라며 혼란을 준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야당, 여야의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공교육 내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갖춰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과도한 사교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무슨 혼란이 초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 그건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수능의 난이도를 조정하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수능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게 부적절했고요. 또 매우 일방적이었고 또 전문가 의견을 거치지 않고 정말 아마추어적이었다. 결국은 이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 출제가 나오더라도 교육부와 대통령의 책임이 저는 다시 부각될 거라고 봅니다. 자꾸 해명할 때가 아니라요. 빨리 사과하고 수습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과정 밖의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고 지적한 게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수능을 앞둔 마지막 모의평가 일정도 확정됐는데 난이도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마지막 실전 연습격인 9월 모의평가가 9월 6일 시행됩니다.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0월 5일 성적이 발표됩니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EBS 교재 및 강의와 50% 간접 연계하고 도표 등은 더 유사하게 내서 수험생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이어지면서 어느 과목에서 어느 수준으로 난이도가 조정될지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단 평가원 입장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난도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학생들한테 어떤 방향의 문제를 공부하면서 수능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지도를 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일부 유명 수능 강사들도 SNS에 애들만 불쌍하다, 구체적인 지침을 달라며 비판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가원에 대한 총리실과 교육부의 합동감사는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전망입니다.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일정, 대대적인 감사가 될 것에 대비해 서둘러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월부터 윤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을 지시했다며 평가원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능 출제 기조를 언급한 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대통령실에서 교육부와 사교육업체의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상황에서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교육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능을 불과 1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을 신속한 후속 조치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정부가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하지 않으면서도 변별력은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수능 시험 난이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대책의 일환이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올해 수학능력 시험은 출제 난이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지난해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영역을 융합하고 꼬아서 내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줄면 결과적으로 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어 비문학 출제 난이도를 콕 집어 지적한 만큼 국어 영역이 더 쉬워질 거란 전망인데 국어와 수학 간 표준 점수 격차가 더 벌어져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고득점에 더 유리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는 국어가 쉽게 출제돼 있고 수학이 어려워서 점수 격차가 큰 것이 문제였는데 지난해 국어 쉽게 출제된 것보다 더 쉽게 출제하라는 메시지는 수험생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위권이 사라지는 공동화 현상도 우려됩니다. 공동화 현상 아닌 공동화 현상이 날 수도 있어요.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좀 그렇고 해서 더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도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실은 카르텔이란 격한 용어까지 사용하며 사교육 대책의 일환임을 강조했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학원은 단순히 문제가 어려워서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내면 사교육비가 줄고 어렵게 내면 사교육비가 느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권 이 대학 입시가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느는 거죠.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아야 되겠다라는 욕구 때문에. 더욱이 입시 변별력을 위해서는 마냥 문제를 쉽게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갑작스러운 메시지 해석을 두고 교육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